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한자로는 만물유전으로 번역되는 그리스어 판타레이는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흐른다라는 뜻입니다. 이 철학자는 변화를 우주의 근본 원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물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흐르는 우주 속에서 조화로 이끄는 보편적인 법칙이자 이성 혹은 근원적 원리로 로고스를 말합니다. 로고스를 한자로 풀면 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깨달음 여정에서 보면 특정 종교의 교리에서나 또는 특정한 종교 직업인들 그리고 깨달음 여정을 안내하는 분들 중에 고정불변하는 것만 실체이고 변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라고 단정하고 심하게는 이 세상은 꿈이고 실체가 없으므로 집착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진술까지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말라고 방편으로 그렇게 말한다라고 변명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손가락을 다쳤을 때 치료만 하면 되는 그런 상처를 수술을 해서 손가락을 아예 잘라버리는 과잉 의료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불교의 반야심경에 색적 시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깨달음 여정에서 과잉 의료 행위를 하는 분들은 이 진술의 뜻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주 만상이 끊임없이 변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면 우주 만상이 무슨 이유로 그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것일까요? 인류 역사에서 어느 누구도 말한 적이 없는 그 원리를 이번 시간에 예수선 여정에 참여한 우리 가족에게 인류 역사 최초로 밝혀드리겠습니다. 우주 만상이 왜 변하는지 알게 되면 왜 반야심경에서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고 말하는지 그 원리도 알 수 있습니다. 우주 만상이 왜 변하는지 그 원리를 알려면 먼저 절대와 상대라는 말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절대와 상대라는 말을 같이 씁니다. 그런데 관념적인 개념으로서는 절대와 상대라는 말을 같이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에서는 절대와 상대는 같이 양립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절대라는 말은 말 그대로 마주하는 것이 다 끊어진 일, 곧 상대가 몽땅 끊어진 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상대는 서로 마주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만약 절대가 실제라면 상대라는 것은 아예 있을 수 없고, 오직 실제의 절대에서는 절대 외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가 실제라면 마주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절대라는 것이 애초에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에서는 절대와 상대는 둘 중 하나만 진실이지 둘 다 진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란 종이 오감 지식을 통해 실제로 체험하는 세계는 절대가 아니라 상대적 현상으로서 온갖 모양으로 드러나고 변화하며 경험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세상이 절대가 아니고 상대로 된 세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세상은 꿈이고 환상에 불과하다는 그런 진술이 혹시 진실이 아닐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깨달음 여정에서 깨어난 이들은 절대가 실제이며 무상이 실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상대이면서 절대인 이러한 이상하고 모순된 일이 실제에서 펼쳐질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바로 우주 만상 변화의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원리를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는 그 속성상 상대가 다 끊어진 일이어서 특정한 모양으로 고정될 수 없고, 또 한계를 그어서 경계를 만들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약 절대가 어떤 모양으로 고정된다면은 그 즉시 한계가 발생하고, 절대는 그때부터 더 이상 아무 한계가 없는 절대일 수 없게 됩니다. 그렇죠? 이처럼 절대는 자기 속성상 스스로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가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는 상대로 구현되면서 동시에 절대의 속성인 제한이 없는 자기 성품을 구현하려면은 한순간도 고정된 어떤 모양으로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변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에 의해서 우주 만상이 한순간도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대라는 변화되는 경험으로 인지하는 우주 만상은 실제로는 상대가 아니라 절대이며, 절대가 자기의 불변하고
고정되지 않는 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변화하는 형태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는 변화하는 불변이고 상대가 곧 그대로 절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색적 시공의 원리이고 공적 시색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하는 판타레이와 로고스도 사실 같은 진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변화하고 고정되지 않은 일이라고 해서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변화는 실체의 다른 측면이고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주만상은 또 세상은 헛된 꿈이 아니라 변화하는 그대로 진실하고 참되며 충만한 실체입니다. 흔히 이 세상이 꿈이고 환이라고 주장하거나 무생법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영화의 필름을 예로 자주 드는데 이 비유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관점으로 본 오해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들은 필름은 고정된 그림이지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지만은 고정된 그림을 이어서 빨리 지나가게 보여주면 두뇌에서 앞그림의 잔상이 남고 또 뒤의 그림과 이어지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논리를 세우는데 이것은 틀린 논리입니다. 정지된 그림을 여러 장 이어 붙여서 1초에 30장 이상 보여주면 잔상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란 종의 두뇌가 움직임이라는 현상을 포착하는 메커니즘이 그렇게 작동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인다라는 표현은 시간에 따른 공간적 위치 이동을 가리키는 것이고 인간이란 종의 두뇌는 이러한 시공간적인 변화를 계산해서 움직인다라고 판단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은 1초에 30프레임인 그림이 각 나장은 고정된 것이지만 만약 30장을 이어 붙인 그림이 1번 그림부터 30번 그림까지 각 그림이 같은 모양이고 같은 위치에 있다면은 이어 붙여서 보여줘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모든 그림의 모양이 같은 위치에 있지 않고 30가지의 그림에 30가지의 차이가 있어야만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가 30프레임의 고정된 그림을 움직이는 것으로 잔상 때문에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1번 그림에서부터 30번째 그림까지 그림과 그림 사이에 이동된 위치를 계산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지 잔상 때문에 고정된 것을 움직이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뇌의 이러한 메커니즘은 우리가 움직인다고 표현하는 모든 동작에 똑같이 적용되는 기제입니다. 영화 필름의 경우만 아니라 인간의 두뇌는 특정한 모양의 시공간적 위치 이동을 포착해서 움직였다고 해석하는 것이지 이전의 위치에 잔상을 착각해서 움직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본 것처럼 실제 S의 절대와 상대, 실제 S의 본질과 현상은 서로 다른 일이 아니라 같은 진실의 다른 측면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현상이 그대로 본질이고 모든 상대적인 일이 그대로 절대입니다. 그래서 색적 시공이고 공적 시색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진실을 가리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라고 진술하셨습니다. 세상이 꿈이라는 이원적인 망상에 빠진 사람들의 은설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입안에 느껴지는 후라이드 치킨의 맛이 진실하고 여러분의 입안에 느껴지는 소주의 쓴맛이 진실하고 가끔 착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일어나는 그대로 진실합니다. 어떤 현상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절대의 진실이며 참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보이고 들리는 온갖 모양이 있는 그대로 다 진실합니다. 그래서 유일진 법계이고 오로지 참된 하나의 법계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대로 진실합니다. 진실합니다.